자, 이번 시간은 기초 용어적인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 나올까? 국토의 개미 유기어gram 법률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들만 10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그 10가지들. 근데 이건 시험 문제에서도 이게 출제됩니다. 즉 용어적이 속에 나오는 용어들 중에서 10가지만 뽑았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 배우지 않은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정리한 것 중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했었죠. 광역도시계획은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차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을 한다. 그럼 광역도시를 수립하려면 먼저 어디다 수립할 건지 그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 구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르고 그 광역계획권에다가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장차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 이걸 뭐라 부른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장기적으로 그런 제4 경인 고속국도를 제4 경인 고속국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거를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걸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자. 그럼 반면에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었죠. 그 두 가지를 합치면 뭐라 부른다? 그게 도시군 계획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여기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도시군 계획을 둘로 나누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또 하나 도시군 관리계획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걸 도시군 계획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도시군 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관역에서 수립하는 겁니다.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수립하는 거. 도시군 계획은 원칙적으로 자기 관역에서 수립하는 게. 그래서 이때 관역계획이란 아까 관역계획이 어디에 있었죠? 특광, 특시, 특도, 시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줄여서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을 한마디로 관역을 부르고 이때 관역의 개념에서 빠지는 게 있죠. 어떤 건 관역이 아니다 그랬죠. 바로 광역시에 있는 군은 관역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군이라고 해도 도지사 밑에 있는 도 밑에 있는 군은 관역의 개념에 들어가지만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은 관역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광역시군은 관역에 대해서 제외라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하라 그랬죠. 이 관역에 대해서 뭐 한대죠?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뭐로 구분된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두 가지로 구분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계획이더라.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으로 둘로 나눠지고 다시 도시군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어디서 수립하죠? 한마디로 자기의 관하고요. 어디에 썼죠?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그때 광역시군은 제외의 관역에 대해서 뭔데요? 그냥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랬었죠. 이때 기본적인 공간구조라는 게 아까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을 때 서울 동부권 지역, 서부권 지역, 남부권 지역, 중부권 지역, 북부권 지역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나누는 게 기본적인 공간구조고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장차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장기 발전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그럼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입니다. 도로 하나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 여기 광역 쓰레기 매립점 만들겠다는 이런 어떤 부문별 특정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럼 부문별로 수립하는 특정 계획이 아니고 자 도로 문제, 인구 문제,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주거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으로 수립하는데 이건 왜 수립하죠? 다음에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건 뭘까? 자, 지구 단위 계획 개념. 전번에 시험 문제 한번 났었어요. 29회 때인가? 그래서 이 박스 속에 이 내용을 집어넣고 이것은 뭐와 관련된 내용인지 고르시오. 정답 지구 단위 계획하고 났었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 단위 계획은 이 용어가 좀 어렵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지구라고 하는 건 보자. 여기가 전체가 어디냐? 여기 바로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중에서 어디가 개발된 지역이 있느냐? 자, 이번에 강서구에 보면 그 선거할 때 마곡지구라고 있죠.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가 여기쯤에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마곡지구라고 부르죠. 또 마곡지구. 여기를 신도시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마곡지구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그 마곡지구만 서울특별시라는 하나의 관할구역의 일부죠. 서울특별시라는 지역의 일부 여기만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는지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거기다 수립하는데 이게 바로 무슨 계획이다? 이게 여기다 수립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지구라는 건 뭐 말하죠? 바로 이거 말해. 마곡지구. 마곡지구. 그죠? 성남에 보면 거기도 성남시에 만들었던 무슨 도시에 말이죠. 그럼 그런 지역만 특별한 지역만 어딘가 개발하자 그러면 뭐라고 하죠? 무슨 지구. 위례지구. 위례지구. 그죠? 마곡지구.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입니다. 그때 주로 개발되는 지역에다 지구자를 붙이는데 바로 그 지구가 요 지구를 말하고 지구를 뭔다? 단위로 한다. 이 단위란 뜻이 뭐죠? 단위라는 건 전부란 뜻입니다. 하나의 단위로 한다. 전부. 그럼 여기 마곡지구 전부 이런 뜻이죠. 특정한 지구만 하나로 묶어서 그 지역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한 단위로 묶어서 그 전부를 뭐 한다? 계획을 수립하자. 마곡지구라는 걸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그 안에서만 수립하는 게 마곡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아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죠? 자기 관할구역. 여기는 서울특별시라는 하나의 관할구역이죠. 그 지역에 전부에는 수립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디만 수립한다? 일부에 대요.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 전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일부. 이게 일부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구 단위에 수립하고 왜 수립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만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냥 업자들한테 야 니들 맘대로 개발해. 무슨 개발? 난 개발해 오겠죠. 그럼 어떻게 개발하자? 마곡지구를 이런 식으로 개발하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무슨 계획이야? 바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마곡지구만 이렇게 개발하자라는 구체적인 계획. 이게 마곡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은 토지용을 합리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여기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뭐 하려고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이런 계획을 뭐라 부른다?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을 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하면 뭐가 떠올려야 돼? 자기 관할구역의 일부에다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때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이거를 지구 단위 계획을 한다. 그래서 특정 지구만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와 관련돼서는 어딘가가 지구 단위 수립됐다. 하면 뭐라 생각하시면 돼? 아, 거기 체계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구나. 주로 개발과 관련된 지역이 지구 단위에 수립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도 지역이라는 게 또 이게 뭘까? 참 문제가 복잡해졌는데 이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참 어려워요. 그럼 이렇게 정리해보죠. 자, 어디를 가봤더니 여기다가는 뭐 졌죠? 여기다가는 자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트클럽을 졌어. 나이트클럽이야. 그 옆에 난 뭐 졌죠? 여기다가는 뭐 졌어? 학교를 졌습니다. 초등학교가 있어. 그 옆에는 뭐 있죠? 여기는 모텔을 졌습니다. MOTL 모텔을 졌습니다. 자, 그리고 요 옆에는 뭐 졌다? 여기는 상가가 더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있다? 주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는 뭐가 들어왔다? 공장이 들어와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막 이렇게 쳐버리면 이거 바람직한 동네입니까? 이거 개떡 같은 동네입니까? 이거 개떡 같은 동네죠. 무슨 학교 옆에 나이트클럽 있고 옆에 모텔 있고 또 상가 있고 주택 있고 공장 있고 막 이렇게 주구난방으로 줘버리면 이건 사람이 살아가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요때는 주택 위주로 짓다. 그래서 꼭 주택만 짓는 건 아니죠. 주택도 있고 슈퍼 같은 것도 있어야 아침에 내가 라면 사러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주로 주택 위주로 짓자. 대신 여기는 상가 위주로 짓다. 여기는 공장 위주로 지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공원 같은 것, 녹지 같은 걸 조성했으면 좋겠다. 바로 여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누자. 그리고 저 시골 지역에서는 여기는 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관리지역을 하자. 여기는 농림법 같은 걸 하고 있으면 딱 농림지역을 하자. 여기는 자연환경을 보자.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전 국토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좀 더 토지를 같은 걸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여기는 주거적, 여기는 상업적, 여기는 공업적, 여기는 녹지적, 여기는 또 관리하는 지역들, 여기는 농림업을 진행하는 지역들, 여기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지역들 등등 이렇게 쭉 나누는 거 이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그게 용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라는 걸 지정하면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져라. 또 여기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져라. 이게 다 정해져 있죠.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토지를 사러 갈 때 그 땅에다가 뭘 지을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걸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경치 좋다고 샀다가는 건물 같은 거 못 짓는 이런 게 되버리면 그건 자기가 계획했던 게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용도지역이라는 게 중요하다.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고 건축물 짓는 규모도 정해져 있어. 여기는 어떤 크기로 짓고 여기는 어떻게 지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게 한마디로 용도지역. 그래서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그 위에다 짓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뭐한다?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즉 토지 이용이나 그 토지 위에다 건축물 짓는 걸 함부로 짓지 못하게 제한함으로써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을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본의 징조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이때 중복되지 않는다는 건 예를 들면 여기가 무슨 지역이야? 주거지역이랍니다. 그럼 여기는 무슨 지역이야? 여기는 공업지역이랍니다. 그럼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중복되는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렇게 겹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용도지역이란다 한다. 그럼 용도지역은 총 몇 가지가 있을까? 21가지나 있습니다. 그 21가지 다음 주에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외울 수 있는 데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어차피 초기부터 그건 외워야 될 내용이야. 21가지를 다 구분해서 외워두면 나중에 진도 나갈 때 말귀를 알아듣는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때는 말귀를 알아듣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자,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세 가지 시설과 관련된 또 사업과 관련된 내용 세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내용인데 말이 조금 어려워요. 자, 어떻게 정리할까? 먼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본 강의 좀 전에 강의할 때 기반시설이라는 걸 설명했었죠. 기반시설이란 사람의 사는데 꼭 필요한 거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거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다 뭘 만들자? 도로를 설치하자. 여기다 도로를 만들자. 그럼 도로 만드는 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도로 만들면 될까? 안 됩니다.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 주에 나올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그랬죠. 그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죠. 진짜 여기다 도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도로 내겠다고 계획이 수립됐어. 그럼 그때부터 요거는 기반시설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거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랍니다. 즉 기반시설 중에서 그 도로를 만들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그걸 기반시설이라고 부르지 않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자 이 말이죠. 말이 어려워요. 자, 그러면 도로, 내 손을 잘 봐요. 도로, 공원, 학교 한마디로 무슨 시설? 기반시설. 이 그냥 막연해. 도로, 공원, 학교 그냥 막연한 거야. 그 다 기반시설이야. 근데 그 중에 여기다가 뭐 만든다고? 도로 만든다고. 여기다 공원 주소한다고. 여기다 학교 짓겠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요 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그때부터는 이 도로 만들겠다는 땅, 공원 주소했다는 땅, 학교 짓겠다는 땅 여기를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하늘에 있을 때는 기반시설.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그런 기반시설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기반시설이라 부르지 않고 그거는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부른다. 그래서 막연할 때는 기반시설. 어디다 구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부터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고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그거를 뭐 하는 거?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우리 무슨 사업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려면 막연한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일단 결정고시 되고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대로 실제로 도로를 만드는 사업, 이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자
밤에 가다 보니까 밤중에 도로공사 많이 하죠? 도로 새로 만들죠? 그럼 만드는 아저씨들한테 인사드려야 되죠. 뭐라고 말한다?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로공사 하시나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인사하면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사법입니다. 우리 부동산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공법에서는 어떻게 인사한다?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도로공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 어떻게 인사한다? 도로공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게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드려야 정확한 인사법이라는 거.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실제로 그걸 설치정비에 개량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입니다. 반면에 도시군 계획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도시군 계획사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렇게 이 속에 뭐 있다? 한마디로 사업 중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고 이 도시군 계획 사업 속에 몇 가지 사업이 있다? 세 가지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좀 전에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작하는 거 있었죠? 바로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도시개발 사업과 또 재개발체가 같은 정비사업에 나오는 정비사업이 있었죠? 이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 그걸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는 세 가지가 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까지가 저는 도시군 계획과 관련된 내용들. 자, 이제 마지막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두 가지 개념 정의가 나옵니다. 아까 언뜻 말씀드렸었죠? 먼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뭐로 인해서 아파트 3,000세대 짓는 개발을 인해서 이거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야 돼? 아파트 3,000세대를 짓는다. 이게 떠올려야 돼요. 사례가 생각나야 그 말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파트 여기다 3,000세대를 짓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라 그랬죠? 도로 사정이 부족해. 아파트 3,000세대면 차량이 3,000대가 늘어나는데 현재는 도로는 골목길이야. 너무 좁아가지고 차량이 제대로 통행이 안 돼. 아침에 출근할 때 심각한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럼 뭐부터 해야 돼? 기반시설이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거로 예상된다. 예, 도로가 심각한 교통체증이 일어날 게 예상돼. 그럼 뭐 하면 되죠? 근데 기반시설 새로 만들면 되죠. 도로 새로 만들면 되죠. 근데 설치가 곤란하다 그랬습니다. 왜요? 도로 설치하는 공사비가 수천억이 들어간다 그랬죠. 보상비하고 도로공사비를 합치니까 5천억이라 들어간대. 설치가 가능해? 아니, 곤란해. 그럼 뭐 하는 수밖에 없어? 아파트 짓는 거 크게 질 수 없어. 3,000세대 짓는 게 아니라 몇 세대만 짓자? 1,500세대만 짓도록 이렇게 강화하자. 그게 바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한다? 강화 적용해서 시행하죠. 건폐율 용적률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배울 것이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건축물의 규모를 강화한다는 건 작게 지키도록 이렇게 강화해서 적용하는 지역을 그런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 한다 이랬었죠. 자, 반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이라 그랬죠. 저렇게 개발된 지역이 아니고 이건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주변에 기반시설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은 절대로 중복돼서 겹쳐서 지정될 수 없습니다. 그게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고 개발로 인하여 뭐가 필요하다?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녹지도 조성해야 되고 대학교를 뺀 초, 중, 고, 유치원 이런 학교를 설치해야 되고 도로, 하수도,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도공녹학, 수합회 나중에 올 거야. 도공녹학, 수합회 같은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뭘 하게 한다? 그 개발한 자들에게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거기다 건물 지으려면 이런 기반시설 설치하라. 설치해서 되는 돈 내놔라 라고 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되는 구역을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을 한단다. 그런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건 나중에 진도 나가면서 뒤에서 그 그림과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 것이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용어 정의를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